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술자였고 평화를 믿었으며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바다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시작된 조용한 반격이 어떻게 세계의 판을 흔들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 투라, 바누아이 해양기술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투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제 조국 바누아이의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이 작은 섬은 그저 평화로운 휴양지 정도로만 알려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현실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바누아이는 국토 면적 2500km, 인구 약 30만 명, 그리고 정규군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른 역사도 없고 스스로 국방을 수행한 경험도 없죠. 많은 외신들은 우리를 무력 없는 천국이라 부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얼마나 허망한 환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억나요? 제가 9살이던 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나갔는데 물가에 이상한 금속 파편이 떠밀려와 있었어요. 겉보기엔 부식된 철판 같았지만 그 위엔 낯선 문자와 숫자 코드가 새겨져 있었죠. 돌아와서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그는 제 손에서 그것을 조용히 뺏어들고는 말없이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건 놀이감이 아니야. 저건 바다의 상처란다. 그날 이후 저는 바다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타국의 힘이 스쳐간 자리.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 더 강한 지식,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렇게 저는 MIT 해양로봇공학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졸업할 무렵엔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꽤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었어요. 당시 저는 해상자율 무인잠 수정 UUV를 연구하고 있었고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소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받았죠.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제시했고 심지어 영주권까지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 이 기술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키기 위해 쓰이고 싶어요. 제 나라예요. 주변에선 미쳤다고 했죠.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바누아이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낡은 연구소, 제한된 자원, 그리고 무기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술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우리 해양청 레이더에 중국 해군 무인정찰기가 포착됐습니다. 처음엔 오작동이라 여겼지만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전파 교란, 수심 측정 시스템의 비정상적 마비, 바누아이 근해에 침입한 낯선 함정들 모든 징후가 명백히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국가안보위원회는 즉시 비상회의를 열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어느 외교관은 회의 중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할 무기가 없습니다. 외교 항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이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무기 없는 나라는 존재조차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대통령의 비공식 면담에 호출됐습니다. 작은 회의실, 보안폰이 놓인 낡은 책상 위에 한 통의 서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서류를 제게 건네며 물었죠. 이사벨, 우리도 이제 기술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서류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누아이 해양기술협력조약안 극비. 저는 숨을 삼켰어요. 대한민국. 기술로 전쟁을 막고 외교보다 빠르게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 바로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건 바누아이가 더 이상 관찰 대상이 아닌 행동 주체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심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력으로 싸우지 않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억제력. 그리고 그것은 바닷속에서 조용히 존재해야 한다. 심연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모든 걸 관찰하는 존재. 그건 곧 우리 바누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더는 무시당하지 않을 존재.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원자로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심지어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곧 국제적 분쟁의 촉매가 되고 제가 국내외 양쪽으로부터 고립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될 거란 거요.
대한민국과의 기술협약이 공식화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그리고 때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외줄 위의 균형추 같은 존재가 되었죠. 심연 프로젝트는 철저히 기밀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표면상으론 수중 생태계 감시 로봇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고, 실제 현장은 바누아이 남부의 폐쇄된 해양 연구기지 내 지하 벙커에 꾸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기술진 12명을 파견했고, 저는 그들과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며 프로젝트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들과의 첫 만남은 낯설고도 강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만들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로 시스템 담당 기술자 장민석 박사가 첫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죠. 들리지 않는 소리. 전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억제, 파괴가 아닌 예방. 그건 우리가 바라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지만 바누아이의 인프라는 그 수준을 따라가기엔 너무 열악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설치된 적조차 없는 기지 내부, 제대로 된 전원 공급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험실, 그리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해저 통신선. 게다가 문제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반발. 정작 바누아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 프로젝트를 무모한 도박이라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작은 나라의 고집은 바보짓일 뿐이다. 저는 매주 회의에 불려가야 했고, 프로젝트 예산은 한 달 단위로 겨우겨우 승인됐습니다. 가장 큰 충돌은 국방 관련 부처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차관이 제게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벨 박사, 당신은 평화주의자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군사기술 개발이라니, 이건 바누아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 혼자 남아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평화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일까? 아니면 무기를 만드는 내가 모순된 걸까? 그때 한국에서 온 기술자 하나가 조용히 제게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저 싸우지 않는 힘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겐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 그건 단지 힘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계속 평화로운 나라로 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기는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심연 프로젝트의 존재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탐지된 것이었습니다. 발단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자료 송신 오류. 암호화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 일부가 외부망에 노출되었고, 그 신호를 잡은 건 다름 아닌 미 해군 정보국이었죠. 며칠 뒤 대통령실로 직접 도착한 서신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형 원자로 기반 해상 플랫폼 기술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시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하십시오.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비공식 경고를 보내왔고, 바누아이 수출입 경로의 재검토를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역시 자국 해역의 불안정화 가능성을 이유로 군사자문 중단을 선언했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는 국제적 압박의 중심이 되었고, 대통령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국민 여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이사벨, 당신이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뉴스는 연일 저의 이름을 올렸고,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프로젝트 책임자 해임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배신자, 전쟁 유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누아이 남동 해안 민간 어선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접근해 고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는 중상을 입었고, 해양청은 공식적으로 중국 군사정찰 드론의 개입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만 유지되는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죠. 그날 저는 연구소에서 혼자 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는 높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심연은 단순한 잠수정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지워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어쩌면 그날은 제가 살아온 모든 날 중 가장 조용한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지만 제게는 마치 세상이 바뀐 듯한 날이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심연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총 길이 39.8m, 소형 원자로,
기반의 비핵 추진체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전술 억제용 잠수정. 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무력 없는 경고. 시그널과 전파 차단 기능을 작동시켜 접근을 막는 구조. 저는 설계 도면을 마지막으로 넘기며 혼잣말했어요. 우린 이제 말할 수 있어. 더는 침묵하지 않아도 돼. 바누아이 남부해역 해양기술연구소 앞바다에서 진행된 첫 해상시험. 그날 새벽 하늘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파도는 평소보다 잔잔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저는 방수복을 입고 제어선에 올랐고 조종 패널 위로 ACTIV라는 불빛이 들어왔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면 하강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잠수정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어릴 때 봤던 바다의 그림자와 닮아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그 어떤 것.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연의 존재가 바다에 떠오른 바로 다음 날 로이터 통신과 CNN은 바누아이에서 추진 중인 잠수 플랫폼 관련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작은 섬나라 전술 억제 플랫폼 보유 선언. 남태평양 새로운 군사적 균형의 중심 되나. 기사는 곧장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 국무부는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해당 기술의 군사 전용 가능성에 대한 해명 요구라는 명분으로 인근 해역에 추가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의 씨앗이라 명명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바누아이 관련 긴급 세션이 소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과 전화는 마비됐고 언론은 제 얼굴과 이름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어느 날엔 심지어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받았어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부른 장본인. 당신이 바다를 뒤흔들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우리를 본 거예요. 언제나 관찰당하고 무시되고 보호만 받던 바누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존재하는 국가로 선언한 거죠. 단지 심연 하나로. 물론 국내 반응도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여전히 중립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건 국가적 자살 행위라는 보수 진영의 반대가 거셌죠. 심지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고 저도 증인으로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당일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앉아 저는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가진 건 아닙니다. 다만 누가 와도 지킬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겁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방송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바누아이 고요한 반격의 순간. 며칠 후 뜻밖의 반응이 전 세계에서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핀란드 등의 언론에서는 무력 없는 억제 모델로 심연 프로젝트를 재조명했고 UN 해양개발기구는 바누아이를 평화적 자주국방의 새로운 선례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UN은 사상 최초로 방어 전용 해양기술 협약을 공식 채택하게 됩니다. 심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 새로운 언어가 된 셈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소 앞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 조용히 움직이는 심연의 그림자가 보였고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는 낮았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제 옆에 와 물었어요. 이사벨 아줌마, 저건 진짜 전쟁하는 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건 전쟁을 막는 배야. 우리가 조용히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만든 친구야. 심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바누아이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이 조그만 나라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세계의 균형에 영향을 주겠느냐고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UN 해양기술기구는 바누아이를 소형 평화방어기술 선도국으로 공식 지정했고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심연 설계에 관심을 보이며 기술적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스위스 국방부는 비공식 보고서에서 심연은 자위권의 미래적 모델이라 평했고 핀란드와 캐나다의 군사 칼럼에서는 심연 독트린을 미래 평화 유지 메커니즘의 전범으로 소개했죠. 저는 이 모든 걸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명예도 보상도 원치 않았어요. 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사벨, 당신이 옳았어요. 평화는 말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또 한 어부는 연구소에 찾아와 직접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이제는 물고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정적 소모를 안겼습니다.
밤마다 경비를 세우고 외신에 왜곡된 기사들에 시달리며 제 이름이 너무 무겁게 쓰이는 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연구소 뒤쪽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탈진. 의료진은 며칠 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처음으로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저는 오로지 바다만 바라봤어요. 지금껏 제가 지키려 했던 그것.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해변에서 소리를 지르며 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이 아이들이 조용히 웃는 세상을 위해 싸운 거야. 심연은 지금도 해저 120m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잠잠하고 어떤 날은 동태를 분석하며 비무장 레이더망을 통해 위협을 감지합니다. 심연은 그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 무기가 되지 않게 만든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세계 앞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 저는 유엔기술기구의 초청으로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심연 프로젝트의 대표로 국제기술평화회의에서 연설을 해야 했거든요. 수많은 외교관들과 기술자들 앞에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의 섬으로 남지 않겠습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에겐 그 시작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낸 일이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고향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온 첫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사벨 아줌마, 우리 바다는 이제 안전한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바다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를 지키는 심연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심연이 우리의 마지막 기술이 아니라 첫 시작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사연 마무리. 이제야 고백합니다. 처음 심연을 구상할 때 저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무기를 만든다는 죄책감, 외부의 시선, 내부의 반발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평화는 방어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기술에서 탄생해야 한다는 걸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깊은 바닷속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바다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바누아이 해양기술부 이사벨 투라드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 바누아이의 선택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심연 같은 억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그리고 작은 나라의 조용한 반격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기술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